안녕하십니까. 저기 전기전자공학부의 김규태라고 그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간호학과 이렇게 대학원 다니는 분들 맞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우리 설근희 교수님께서 직관적인 데이터 처리라든지 그런 빅데이터, 요즘 4차 산업혁명 할 때 IC, BM, AI 그렇게 5가지 정도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여기 사물 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보자 그렇게 부탁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직관적인 데이터 처리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요 QR코드 혹은 요 밑에 URL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링크들이 다 있습니다. 프린트물에는 링크가 없지만 파일에는 클릭하면 이제 링크가 들어가니까 제가 진행하면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왼쪽 긴 글 있지 않습니까? 왼쪽 긴 글하고 오른쪽 글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오른쪽 더 좋죠? 예, 왼쪽 길면 딱 보기 싫지 않습니까? 예, 딱 보기 싫고 그렇지만 자세한 정보가 지금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긴 설명은 자세히 좋지만 직관적으로 보기에 오른쪽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 글 내용은 소셜 네트워크에 관계되는 내용이구나. 그리고 어널리시스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이언스, 스터디, 바이올로지 부분도 있고 이 중요도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해서 보여주게 되면 그렇게 많은 정보 가운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좀 빅데이터라 그랬을 때 지금은 이만큼만 넣었지만 책 한 권을 다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경책 같이 그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다 넣게 되면 이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하루 종일 읽어도 며칠 읽어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이 일단 처음에 많은 데이터 가운데 처리할 때 방향성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왼쪽은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인데 제가 냈던 논문 저널지 몇 개를 뽑아서 보시면 왼쪽 칼럼이 저널 이름이거든요. 저널 이름이고 오른쪽 칼럼이 키워드들이 지금 세미콜론으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논문을 출간하면 하나의 글을 쓰고 나면 그 옆에 키워드들을 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하게 되면 이걸 본다는 게 사실 눈이 아프죠. 눈이 아픈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십니까? 이 그림 보시면. 이걸 보시면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게 뭘까? 노랗게 표현이 뭘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가만 보니까 왼쪽 컬럼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저널이고 이 노란색 표현되어 있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겠지만 전체 저널에 대해서 딱 봤을 때 내가 공통적인 관심사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은 이 빨갛게 저널 버큐 사이언스로 되어 있는 이 저널하고 틴소리드 필름이라는 이 저널에 공통된 키워드가 있구나 라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거는 우리가 보통 할 때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그러고요. 텍스트 분석을 해서 굉장히 긴 글을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직관적으로 추출해내는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부분은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해서 이게 2H 모드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보면 이 첫 번째 컬럼이 from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이 to거든요. 나와 너 예를 들면 저는 고려되어 있고 이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 살고 어디 이런 객체하고 다른 객체 사이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우리가 이 네트워크 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많이 만나는 그 데이터
많은 것 가운데 적어도 키워드 부분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대학원생들 졸업 논문 쓸 때는 보통 이 그림을 다 넣습니다. 다 넣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논문을 쭉 뽑아가지고 그 뽑은 논문들의 키워드들을 그림을 딱 그리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논문은 주로 어떤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들이 중심적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졸업 논문 할 때 그 전체적인 역량을 파악할 때 이렇게 나는 비주류구나. 여기 있으면 주류죠, 그죠? 여기서 주류인데 나는 비주류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에서 직관적인 숨은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 바로 시각화의 목적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관계와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보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이런 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각화 부분이 됐고요. 제가 이걸 그 두 가지 이제 요 그림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앞에 제가 이렇게 그 키워드를 텍스트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요 두 가지 그림입니다. 보면 이게 영어로 된 강좌, 스페인어로 된 강좌, 그다음 중국어로 된 강좌, 일본어로 된 강좌. 이게 뭐냐면요. OCWC라는 게 오픈 코스웨어 컨소시엄의 약자거든요. 근데 대학 강의를 완벽히 오픈을 시켜서 전체 전 세계에 그런 대학들이 많이 공개를 해놓은 그런 수업 자료들입니다. 이 수업 자료에 그 강의 실러버스 있죠? 강의 계획서를 다 넣었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영어로 된 강좌를 싹 다 넣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된 강좌를 싹 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중국어로 된 강좌 싹 다 넣고, 일본어로 된 강좌 싹 다 넣었죠, 그죠? 싹 다 넣었는데, 그럼 그 키워드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영어로 된 강좌는 다 넣어보니까 제일 핵심이 펜스구나. 그러니까 영어로 된 그 수업 콘텐츠들 주로 관심이 이런 건강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뭐 케미스트리 있고, 피직스, 기초과학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퍼블릭이라는 단어나 사이콜로지, 에듀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전체 강의 공개한 가운데 어떤 키워드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스페인어로 된 강좌를 이렇게 보면 시스템, 스테이트, 엔지니어링 보니까 얘는 조금 공학에 관계되는 부분이 좀 많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로 된 강좌를 보면 컴퓨터가 많죠, 그죠? 컴퓨터하고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IT 쪽이 굉장히 많고, 여기 메디컬 어드레시스 이런 부분이 또 있긴 하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일본어로 된 강좌를 보면 홋카이도 대학이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되어 있고, 그 세미나, 주로 이제 개론에 관계되는 재료들이 그 수업 컨텐츠가 있고, 아이튠스, 렉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일본어로 된 강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텍스트에 나타나는 빈도수를 분석을 해서 전체 경향을 보여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워드 클라우드라고 그러거든요. 단어를 이용해서 어떤 구름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런 직관적인 그런 그림을 표현할 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께서 다루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 가운데 내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들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좋죠. 제가 교육의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빅데이터와 교육이라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개체정보, 관계정보, 활동정보, 예측정보. 하늘천 따져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늘천 아니까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요 네 가지 정도를 좀 염두에 두시면 내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가 보실 수 있거든요. 먼저 개체 정보는 어떠한 대상이거든요. 대상이고, 그러면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과목이 하나의 대상이죠. 무슨 과목, 무슨 특강, 그리고 이제 학습자 그러면 어떤 누구 A 학생, 뭐 1번 학생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교수자는 뭐 설문희 교수님 뭐 이렇게
장풍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TA 이렇게 보면 교육에 있어서 개체 정보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체 정보에서부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요. 관계 정보가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재밌어지거든요. 보면 관계 정보가 되면 그 위에 개체 정보 있는 것 가운데 교수자와 과목이다. 그러면 교수님이 어떤 과목을 열었다. 교수님이 어떤 논문을 썼다. 생각해보면 위에 개체 정보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교수자와 과목, 학습자와 과목 등 많은 관계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다루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라는 것을 딱 생각하고 개 대상 사이의 관계를 딱 생각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활동 정보입니다. 보면 어떤 약간 정지화하는 데 생각하면 되는데 개체 정보와 관계 정보에서는 약간은 누구와는 관계 어떤 정지화면이라면 이 활동 정보는 이력입니다. 이력. 학습 같은 학습 이력. 그래서 이제 과목과 학습자 있으면 학습자가 어떤 학습을 했을 때 그 활동의 정보를 시간에 따라 쭉 기록한 게 있죠. 그 기록한 거를 학습 이력을 하고 또 교수님 같은 경우 강의 저작에 어떤 강의를 쭉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 사이트, 그리고 익스와 이런 거 보면 시간에 대한 어떤 대상들의 관계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런 보는 것들이 굉장히 큰 그림 하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바탕이 되면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이제 큰 힘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측 정보입니다. 예측 정보가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예측 정보가 추천 과목. 이게 1학년에 들어오면 특별히 어떤 친구들이 이런 과목을 더 좋아하겠다. 추천하기 시작하죠. 요즘은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고를 하면 검색에 오른쪽 보고 뜹니다. 자기가 관심 있었던 막 뜹니다. 그거를 캐시를 싹 치우고 나서 다시 하면 또 달라지는데 그게 자기가 기록했던 검색어 있죠. 검색어 그것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거를 예측 정보, 활동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 정보를 우리가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 과목이나 요즘 알파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알파고처럼 인공지능이 그런 사람에 대한 활동을 쭉 학습을 해서 이제 예측을 해서 이제는 사람보다 더 창의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참 재밌었던 게 기계는 창의적일 수 없다 그랬는데 최근에 바둑 보시면 여기 들어보면 알파고가 엄청나게 창의적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커제가 이제 알파고가 엄청나게 창의적인데 하는 단어를 쓰는 걸 보고 벌써 기계가 이렇게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을 창의적으로 보이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 그동안 사람이 창의적이라고 했던 그 관념 자체가 어쩌면 기계가 생각했던 그냥 섞여있던 그냥 아무거나 이제 액세스해서 했던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와 교육할 때 제가 빅데이터와 교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 교수님들에 대해서 다 분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살짝 보여드릴까요? 네, 그것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교수님, 1600분 계시잖아요, 그죠? 계시는데, 교수님들이 썼는 논문이, 어느 부분에 속할까, 아니면 교수님들이 개설했던 과목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잠깐 더 가보겠습니다. 비공개 버전입니다. 비공개 버전인데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공개해도 또 아무도 관심 없기 때문에요. 보면 고려대학교 학문지도 맵 있지 않습니까? 학문지도되어 있는데 국내외 교수님들 내는 논문 그리고 교수님들이 과목을 개설했던 과목을 분석을 한 겁니다. 5년 동안 분석을 했는데 간호학 한번 볼까요? 간호학 볼까요? 아니면 딴데 볼까요? 네, 간호학과 볼까요, 한번? 네, 간호학과. 딴 데 볼까요? 혹시 그런가요? 간호학과 있을 겁니다. 네. 어디 갔지? 어디 있어요? 가정교육과 밑에. 제가 왜 이렇게 안 보일까요, 근데?
제일 위에요.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갔었네요. 간호대학이 있는데, 그죠? 자, 간호대학에서 이제 나오는데, 보면 간호대학에 이제 국제 논문 돼 있는데, 국제 논문에는 설건희 교수님이 한 분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5년 동안 논문 낸 거를, 아까 제가 쓴 논문을 가지고 키워드하고 관계 정보를 그림을 그렸죠, 그죠? 이거는 교수님하고 논문, 저널 그 분야를, 관계 정보를 그린 거거든요. 보면, 설건희 교수님이 하나의 분파를 이루고 있고, 파벌이 추진하 교수님이 또 한 파벌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한데 모여 계시거든요. 널싱이라는 국제 논문지에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내 논문지 보면, 이렇게 신남희 교수님, 박영주 교수님이 이렇게 이숙자 교수님, 이분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 계시고, 장서욱 교수님하고 이렇게 연결도가 쭉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국내 논문지는 어차피 몇 개 없기 때문에 서로 연결될 확률이 많습니다. 수업을 한번 볼까요, 한번? 수업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빨간 게 교수님이고요. 파란 게 5년 동안에 개설된 과목이거든요. 학부 과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지금, 이 병원 미생물학이라는 과목은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고 있고 이거를 5페이지에 걸친 리스트를 보면 안 보이는데 해결하고 있고 박영규 교수님은 이 두 과목으로 이제 5년 동안 사시는 것 같고요. 여기 제일 고생하시는 교수님들이 여기 중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송준하 교수님하고 여기 이제 박수교, 서문경 교수님, 그리고 장성욱 교수님, 이렇게 보면 이 강좌가 약간 좀 메인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제 3자로 왔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맞나요? 여기가 메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챙기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분파가 한국선 교수님, 또 정신하는 완전 딴 분파를 이루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시면 5년 동안의 과목이 있을 때 겹치게 되면 어차피 한 줄 나타나고 두꺼운 한 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가 줄이 두꺼워지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여기서는 교수님과 과목에 대한 관계 정보였죠. 그래서 아까 객체 정보하고 관계 정보하고 활동 정보하고 예측 정보 이 네 가지가 사실 여러분들 다루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와의 관계를 보고 싶다 그랬을 때 네트워크로 그려주면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생각해본다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 분석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기왕 이렇게 한데 모여서 지금 특강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제가 기왕이면 참여해서 한번 조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빅데이터 교육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관계에서 빅데이터와 간호학이라는 주제로 한번 지금 생각하시는 내가 다룰 대상이 어떻게 되고 대체 정보하고 관계 정보하고 활동 정보하고 예측 정보를 한번 해보시는데요. 휴대폰 있으신가요? 네, 휴대폰 있으시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bit.ly /ESROF25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니면 QR코드를 찍어서 들어가시면 요걸 입력하는 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옆에 한 줄 앉아 계시잖아요. 옆에 한 줄 앉아 계시니까 서로 논의한 상태에서 각자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논의를 해서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번. 네. 10분 동안 논의를 하셔서 각자 입력을 합니다. 각자 입력을 하셔서 입력하신 거를 직접 같이 보겠습니다.
옆에 그 사이좋게 논의를 하신 다음에 입력하시죠, 각자. 아니죠. 똑같은 게 아니고, 논의하면, 야, 이런 게 객체 정보고 관계 정보 하니까 각자 그냥 하나만 골라서, 자, 보니까 지금 입력하신 게 조금씩 나타납니다. 뭔 소리를 입력하시는지 시험 치나요? 아, 이거 시험 치나요, 이거? 제가 하는 게 또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개체 정보, 관계 정보, 활동 정보, 예측 정보를 아까 빅데이터와 교육이라는 그것에 연관지어서 한번 지금 관심 있으신 거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체 정보는 뭐 예를 들어서 환자다, 의사다, 간호사다 이렇게 하고 관계 정보는 뭐 의사와 뭐 환자의 관계, 뭐 예를 들면 그런 관계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하나의 활동 정보는 뭐 진료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예측 정보는 시간에 따라서 뭐 병이 낫는 거라든지 해볼 수 있겠죠. 설거지 교수님이 상당히 인기가 많으시네요. 여기. 관계 정보가 그러네. 여기 기초간호과 간호대 학생 여기 쓰신 분이 되게 정확하게 쓰셨네요. 개체를 기초간호과 간호대 학생 설교 교수님, 서울대 선생님하고 요 관계 쓰셨네요. 학부 이수 활동 정보, 예측 정보, 간호사와 간호사 환자, 환자 교육, 환자 증상 보장. 한번 5분 남았습니다. 바로 가야고요. 기말고사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모양이에요. 네. 족보 있나요? 있어요. 족보가 있나요? 있구나. 활동적으로 블랙보드네요. 성인간호, 정신간호, 모성간호 하고 간호와 사람, 이론과 연구, 의사단사, 활동정보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발포도 있어요. 희망시험. 예. 진상 환자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딱 누가 들어오면 이분이 진상 환자가 될지 안 될지 그걸 예측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활동을 보고 예측하자는 얘기죠. 미리 인상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걸 PPT 실력? 의사, 간호사, 환자, 의사, 환자, 외래 진료, 검사, 약처방. 의사 환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명으로 A 의사분하고 B 환자분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어떤 환자가 자기 거쳐간 의사분들의 어떤 네트워크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누구랑 이렇게 관계가 있었는지 시간을 다 합쳐보면 그분이 거쳐간 과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가운데 몸이 종합병동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자기가 다닌 과를 다 A라는 사람과 과를 다 그리면 전 과를 다 지나가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일 그럴듯한, 보시기에 제일 그럴듯하게 답을 하시는 어느 맞습니까, 여러분? 네? 몇 번이 제일 그럴듯하게 답한 것 같습니까? 객체정보, 관계정보, 활동정보, 예측정보. 그러면 왠지, 친절 간호, 간호사, 환자, 이렇게 구분한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공 필수 객체를 놔두고 이런 관계를 쓰는 거 그랬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요, 어떤 거를 보고자 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객체 정보, 그 다음 관계 정보, 활동 정보, 예측 정보를 보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지금은 뭘 보고자 하는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때 그냥 답하신 것도 좀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네. 자, 빅데이터 간호학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교육과 그 다음에 간호학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관계 맥락 흐름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이런 텍스트 분석을 하는데 구글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만들었습니다. 이거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trends.google.com 되게 가셔서 한번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재밌는 게 많거든요. 제가 결과를 한번 보면 제가 구글 트렌드에다가 써본 거거든요. 뭘 써봤냐면 최근 5년 동안 구글에서 사람이 직접 검색을 한 단어를 그 트렌드를 한번 봤습니다. 보시면 구글은 검사 다 저장하겠죠. 아까 그런 식으로 텍스트를 다 저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보시면 제가 간호학교 왔으니까 간호학하고 제가 공학에 있으니까 공학하고 자연과학하고 의학하고 인문학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여기 간호학이 파란색입니다. 그러다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여기 갑자기 한 10월, 9월 중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이끌어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학은 전체적으로 공학에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글로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학이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보면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렇게 하죠. 그죠? 이때 보면 뭔가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할 그런 식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을 보면 노란색, 자연과학이 거의 바닥을 깔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연과학이 옛날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면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에서 멀어져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의학은 보니까 공학보다는 조금 덜 관심이 있는데 꾸준하게 그런데 시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갈 때 혹시 검사는 아닌가 싶습니다. 인문학은 그래도 자연과학보다는 좀 높은데 그 간호학이 조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돼 있는데 한번 검색해 볼까요, 한번? 예, 트렌드 제가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자, 트렌드에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제 어차피 텍스트 분석인데요. 구글이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를 시간별로 보여주는데, 제가 이걸 한번 간호학과하고 뭐 다른 데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고려대 간호학과하고 뭐 다른 데 넣어볼까요? 아니면 고려대하고 혹시 키워드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예. 비교해보고 싶은 어떤 검색어. 아스피린하고 개보리나 비교해볼까요? 더덕하고 도라지요? 예. 예. 더덕하고 도라지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더덕. 이렇게 하면, 자, 더덕을 이제 검색하면 지난 5년간 검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5년 동안 올라내렸다 했는데 왜 모르겠지만 도라지 해보겠습니다. 비교돼 있죠, 여기. 비교되는데, 여기 이제, 도라지. 자, 일단 검색하기 전에, 뭐가 많이 검색됐는지, 사람들이 검색했던 다 나오네요, 그죠? 네. 자, 도라지 보면, 도라지가 더 많이 되네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 도라지가 흔하니까요? 연구가 많이 됐나요? 근데 이 핑크 포인트는 뭘 의미할까요, 이게? 많이 먹었어요. 여기서 그러면 시기가 지금 팍팍 튀는데, 얘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여기 도라지 보니까 시기가 팍팍 튀는 게, 보니까 9월 달에 팍 튀고, 2월 달에 팍 튀네요. 명절. 그러니까, 박수가, 이게 설날하고 추석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밑에, 이것도 다른 것도 비슷하다, 그죠? 예, 더덕도, 그것도 거기에 많고, 돼 있네요.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걸 닫고, 또 얘기해 보십시오. 자기, 비교해보고 싶은 거. 네, 생각나는 얘기해보면 좋습니다. 예? 삼성 애플요?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애플. 한국이니까. 제가 영어로 해볼까요, 영어로? 네. 잠깐만요. 삼성. 이렇게 하고. 전 세계 삼성입니다, 이게. 이게 애플. 야, 전 세계에서 삼성이 많네요? 구글에서? 희한하네. 애플이 자격증 띄었죠. 애플이 뛰었네요? 네, 애플이, 예? 출시. 그래, 출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그 대통령 선거 할 때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볼까요, 한번? 네. 문재인 안철수요? 다? 문재인. 그 다음에, 홍준표요? 그 다음에 안철수? 안철수. 또 누구 해볼까요? 유시민. 여기 보니까 지금 나온 게 여기서 파란색이 지금 문재인, 또 빨간색이 홍준표, 노란색이 안철수, 유시민이 바닥이죠. 여기 보니까 2012년에 한참 그랬고, 그 다음에 2017년인데, 2012년 보면 안철수 쪽이 더 많죠. 네, 그래서 보면, 이때 그 문재인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트럼프하고 힐러리 부분 있잖아요. 예측했던 거. 바로 얘거든요, 트렌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관계 정보 이런 텍스트를 잘 골라내어서 현재 흐름을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재밌는 거는 이제 밑에 가면 뭐가 있냐면 위치별로 다 있습니다. 위치별로. 지역별로 다 돼 있고, 그리고 문재인은 미국에서, 물론, 여기, 지역별 관심도 다 대한민국이죠. 홍준표도 뭐, 대한민국이고, 안철수, 다 대한민국이죠. 그죠? 아까 돼 있는 건 미국하고. 의외로 미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키워드가 어디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가라는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방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같은 거 해볼까요, 한번? 아스피린요? 아스피린. 자, 아스피린을 제가 넣어봤는데, 이 아스피린은 굉장히 많이 검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한 건 지역적인 거거든요. 지역에서 관심을 보니까, 소련에서도 많이, 러시아에서도 많이 검색하고, 여기 중국은 아마 구글이 잘 안 되니까 막아놨으니까 이게 없을 거고요. 제가 항상 할 때 궁금한 게 북한은 어떻게 검색할까 하는데 항상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도 막혀있고. 보면 이렇게 관심도가 방금 아스피린을 넣었는데, 이제 이걸 어떤 데 운용을 하냐면요. 지역별로 감기가 어디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같으면 특정한 약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이제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한다는 거죠. 집에 앉아가지고 이 약을 지금 몸에 안 좋은데 검색을 해서 거꾸로 얘기해보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 위치를 다 알 수 있으니까 거꾸로 이제 물류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어 분석하는 것 자체도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전체 질적인 그런 분석을 하는 게 되고, 이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최근, 이제 접근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차이입니다. 요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요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게 로그 분석이라는 거거든요. 로그라는 것은 제가 컴퓨터에서 근데 다 같이 잠이 올 수 있으니까 한번 영어로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어떻게든 읽어보세요. 참여형. 자, 보시면요. 로그 파일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로gin을 보통 구글에도 하고, 학교 포탈에도 로gin하시고, 뭐 네이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하면, 로그 파일을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 저장은 아까 구글이 검색한 텍스트 다 저장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자원입니다. 그게 자원이고, 걔를 모아서 나중에 인공지능이 씁니다. 그래, 패턴을 딱 그림을 그려서, 이게 누가 관심이 있을 거다. 당신은 어떠한 부류의 검색어만 봐도 당신은, 제가 검사하는 다 공학이겠죠. 그죠? 제가 모르는 단어를 검사할 일 없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 모든 로그 파일이라는 게, 이에 저장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부분인데, 우리 학교의 블랙보드 같은 경우에, 안에 로그 파일을 가져왔는데요. BB 세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유저네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IP가 다 있죠. 그죠? IP가 있으면 어느 컴퓨터에서 접근했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에이전트 이제 모질라 5.0이다, 아이패드를 썼다, 이런 것들 시간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 파일에서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 자체는요, 많은 정보를 이미 전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로그 파일의 얘가 사용자 아이디, 접근 장치 기기, 로그인 시간, 그 다음에 메뉴 이용 활용 형태, 동영상, 과제 제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 분석하는 것이, 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간호학과 홈페이지의 예입니다. 홈페이지인데, 제가 보니까 간호학과에는 이렇게, 지금 한 하루에 매일
50명 정도, 50분 정도가 홈페이지 방문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방문하고 이제 관람 웹사이트는 구글에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거를 제공을 하거든요. 구글이 각자 로그 파일을 저장하기 힘들면 자기한테 맡겨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구글에서 제공한 요 짧은 코드를 딱 홈페이지에 넣어주면 그 방문 기록이 다 구글한테 다 수집이 됩니다. 수집이 되어서 이런 그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에 그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사실 그 누가 언제 방문하는지는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그 로그 파일이라는 것에 그런 것들이 컴퓨터 항상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이걸 한번 다른 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보면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자, 간호대학 이제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어떻게 갑자기 들어왔는지 좀 이상하죠? 예, 제가 수업을 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잠시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간호대학 영문도 있죠. 여기 건축과 공대도 있고 쭉 있는데요. 학교에서 관리하는 그 사이트들에 이제 있는데 보면 간호대학 한번 볼게요. 한번. 간호대학에 보면 전체에서 보면 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매일 굉장히 꾸준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꾸준한 것 같고, 월 단위로 보면, 이제, 아직 월이 안 되네요. 주 단위로 보면, 이렇게, 좀 감소했네요. 비슷한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주로 우리말, 70% 우리말, 코리안 이것도 거의 100%가 우리말입니다. 외국 국가는 보면, 한국에서 98% 들어오고, 홍콩, 일본, 미국,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왔는 거 볼 수 있고 도시는 보면 서울, 부산이 두 번째고 안산에 누가 사시나요? 대전, 이렇게 대구, 이렇게 광주 이렇게 오고요. 브라우저는 보면 역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48.74% 되어 있고 크롬도 많이 올라왔네요. 안드로이드 되어 있고 운영체제는 이제 윈도우 61%, 안드로이드, 모바일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업체 보면 KT 인터넷으로 집에서 들어오는 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한 11%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안드로이드가 64%고, 애플 iOS가 32%. 요 간호학과 홈페이지 들어오는 분들은 서비스 제공업체, 이제 이거 화면 해상도 되어 있고, 그래 보면 이게 지금 소그룹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이런 그 분석이 딱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모바일은 전부 100% 모바일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거를 겉으로 PC로 예쁘게 만들어놔도 아무도 안 보겠죠. 그래서 해보면 어떤 아까 로그 파일을 통해서 전체 이 활용에 대한 방향성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관한 보는 부분은 굉장히 유용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는 방법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아까 얘기할 때 이게 뭐를 이용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로그 분석. 따라해보세요. 로그 분석이요. 그러니까 이제 로그 분석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석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해봤는데요. 이제 교수학습 활동할 때 어떤 데이터 처리 예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로그 파일, 방금 얘기했던 로그 파일 있잖아요. 로그 파일 있으면 누가 언제 어디에 로그인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활동 성과 지표가 성적하고 강의 평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 두 개를 합하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묶어주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은 친구가 알고 보니까 LMS 블랙보드에 로그인을 많이 했다더라. 그러려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조건에 분석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하면 성적이 좋더라. 성과와 성적과 성실도를 연결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상담을 많이 했더니 성적이 좋더라. 상담을 많이 했더니 성적이 좋더라. 이런 이 어떤 그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연결을 해준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연결해줘서 결과를 이제 보는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통계 현황이라든지 연관성이라든지
예측 제안을 하고 참여 패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R, Python, Netro, DB, 오픈이 여러 개 있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에서 익숙하다 싶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 없나요? Netro, 없나요? 네. Python, Netro 있었나요, 아까? 파이썬 있나요? 엑셀. 엑셀은 맞아요. 그러면 엑셀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처리를 할 때 처리를 잘 하는 사람이 옆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직접 처리를 해서 엑셀 같은 걸로 이제 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기왕이면 오픈소스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엑셀 자체도 사실은 거의 오픈소스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리에 대해서 처리 예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건 일단 조금만 좀 더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던 그 텍스트를 분석하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 제가 그 의미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했는데 다음에 피곤하실 테니까 여기 저까지 손이 대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 네. 그러니까 보시면 통찰을 얻거나 돼 있잖아요. 딱 그 많은 데이터에서 직관적으로 내가 뭘 보고자 하는가, 이 통찰, 직관 이런 부분이라서 이 분석을 하게 되면 문서를 요약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분류를 하고 문서를 클러스터의 분집을 찾아내고 특성을 추출해내는 그런 파트가 여기 텍스트 분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도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외부로부터 데이터 수집 이렇게 있는데 외부로부터 데이터 수집하는데 R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걸 쓰게 되면 이 URL로부터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 기사다 아니면 어떤 웹에서 정리되어 있는 문서다. 그러면 그 링크 URL 있지 않습니까? 그걸 쭉 모아놓으면 그리고 이제 R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하나하나 다 불러다 쓸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살짝 시연이라기보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프로그램이 깔아놓은 거거든요. R 프로그램이라는 게 무료입니다. 무료고 공개 프로그램이라서 이거를 갖다 쓰면 그냥 되거든요. 이제 깔면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제가 여기에 read lines 하고 뒤에 나오는 부분을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한번. 여기서 read lines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더 페이지에 쫙 뭐 다 들어왔죠. 보면 더 페이지가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쭉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없죠, 그죠? 얼마 없는데 여기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 www.korea.jskl 여기서 딱 들어가서 얘는 실제 내용보다 그림이 더 많아서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페이지 소스 보기 하게 되면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제가 원치 않게 아래에서는 되게 짧게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나온 것들이 원래는 더 길어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다른 데도 기술적으로 다른 걸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얘가 다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 하나 볼게요. 뉴스 아무거나 걔는 괜찮을 것 같아서 학교 재단 뉴스를 한번 볼까요? 한번 재단 뉴스.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이런 거 해서 제가 컨트롤 C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 R 프로그램에다가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자, 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엔터 딱 치면 그 사이드 들어가 있는 거를 더 페이지를 치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싹 다 1009 라인 돼 있죠. 1009 라인이 싹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09 라인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더 페이지에 100에서 150까지 라인 하게 되면 100에서 150까지 라인에 다 데이터들이 들어있죠. 그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웹에서 있는 거를 끌고 오는 거, 막 끌고 오는 거가 이렇게 쉽게 간단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웹에서부터 이제 가져오면 이제 쓸모없는 데이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데이터 전처리 및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예, 보면 아까 그 많은 데이터 가운데 쓸모없는 그리고 의미 없는 이런 HTML은 코드가 많죠, 그죠? 그런 거 다 제거하고 내가 관심 있는 텍스트만 골라내는 거. 그런 과정이 이런 텍스트 분석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분석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0번 했다고 해서 제가 그 라는 단어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의미 있는 것만 과정을 가져오는 게 전철입니다. 그럼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텍스트 분석할 때, 그래서 이제, 이 단어 연관성이라든지, 동시에 출연하는 단어라든지, 인접도라든지, 그런 이제 한 기사에서, 예를 들어서, 동시 출연이라는 게 한 기사인데, 얘가 간호학하고, 어떤 단어가 또 같이 그 기사에 나타날까. 그러면 동시 출연에 관계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적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 분석도 좀 할 수 있습니다. 감정 분석을 해서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많을 때 이 문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부분도 요즘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워드 분석이라든지 이런 오픈소스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은 굉장히 접근 가능해서 해볼만 하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이게 아까 R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죠? R 프로그램이 이런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텍스트 분석하는 글을 그려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명령어를 씁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 코리안 랭귀지 팩이라는 요걸 쓰고, 라이브러리를 써주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이제, 그림을 아까 그리는데, 보면 굉장히 뭐가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이걸 간단하게 한데 매크로, 엑셀 많이 쓰신다 그랬죠? 엑셀에 매크로 기능이 있죠. 그죠? 매크로 기능인데, 요거를 제가 엑셀을 실행을 하면 속에서 문장을 추출해서 한글이냐 영어에 따라서 한글인 경우는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돌려서 뭐 명사와 동사를 나누고 이거를 R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워드 클라우드 그려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냥 취미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보시면 R 프로그램 공부를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R 프로그램을 이 텍스트를 계속 쓰다 보면 굉장히 자질구레한 일이 많은데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엑셀에서 매크로로 딱 되어 있는데, 자 엑셀인데 요 보면 뭐 인간은 교육을 통해 뭐 이런 글이 잔뜩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아까처럼 하려 그러면 얘를 텍스트로 저장해서 이 텍스트를 R에서 읽어드려서 얘를 단어를 카운트해서 그거를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릴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를 중간에 놔두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이제 아까 R 프로그램을 익숙해지면 그다음 매크로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한글 분석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 보면 이게 이제 R 프로그램을 이용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R에서 아까 교육 지식 요것이 몇 번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쭉 계산을 해서 얘를 이제 워드 클라우드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로 된 문장이나 그다음에 우리말로 된 문장을 얘를 몇 번 나타나는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R인 경우에 실제 돌리는 코드는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요게 이제 방금 그 매크로가 뒤에서 돌리고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냥 이 코드가 아까 R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제가 장점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네, 설명하는데 코리안 랭귀지 팩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는 라이브러리 읽어드리고 그다음 워드 클라우드라는 거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드리고 난 다음에 파일에 한점 텍스트라는 파일을 읽어드려서 이게 한 줄 한 줄 읽어드리고 여기서 명사만 extract 나온 게 있는데요. 명사만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테이블 만들 때 그 명사가 몇 번 나타나는지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과 카운트를 한 테이블로 만들어서 순서를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렇게 작은 데서 큰 데가 아니라 역순을 해주고 이 테이블을 이제 input.txt라는 파일로 그 파일에 그 텍스트 파일에 요 탭을 세퍼레이터로 써가지고 전체 파일 저장을 한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그려라. 요게 이제 일단 디바이스 오프데이트 요 R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이 한점 텍스트라는 거를 쓰는데요. 그걸 아까 제가 이걸 매크로에서 이런 이 실행을 해서 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 분석할 때 방법만 알면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설명을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사회 연결망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는데, 이것도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뜻이 어렵죠, 그죠? 뒤에 거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정의, 시작. 예, 아까 보면 개체 정보 있었죠, 아까 개체 정보. 개체 정보와 관계 정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개체 정보를 노드라 얘기하고 관계 정보를 타임이나 엣지나 링크 이렇게 표현해서 이 노드하고 엣지 사이에 얘기를 해주는 그런 그림을 표현하게 됩니다. 보면 여기서 다른 많은 지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센츄럴리티라는 지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림을 그리면 센츄럴리티 영어를 생각해보면 중심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노드 가운데 개체 정보 가운데 누가 가장 중간에 있느냐, 누가 가장 모두가 핵심이 있느냐 이런 거 보게 되면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betweenness centrality 있으면 어떤 A라는 데서 B로 가는데 항상 거쳐가는 짧은 코스를 해보면 가장 많이 거쳐가는 노드 부분이 그래도 가장 중심에 있는 지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런 지수를 정의하는데 아까 간호학과 이제 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저는 잘 모르지만요. 여기서 간호윤리가 제일 중간에 있거든요. 맞나요? 아닌가요? 여기 노인 간호학 실습 여기 과목이네요. 파란색이 빨간색이 교수님이고 빨간색이 교수님이고 예? 성인 간호학이 어디 있나요? 성인 간호학이네요. 제일 큰 게 성인 간호학이네요. 맞나요? 네. 보시면 요게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 있을수록 요 동그라미에 커지게 만들어 놓으면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그림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중심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센츄럴리티입니다. 센츄럴리티고, 그래서 이게 사회 연결망 네트워크 분석에서 보면 제가 여기 저기 위키피디아에 나온 거를 제가 복사를 했는데 일단 링크를 다 달아놨죠, 그죠? 했는데 보면 이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가 요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바이올런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 인포메이션 스테이트인데 요걸 보시면 더 이상 이 네트워크 분석하는 게 이공계에서 꼭 생각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소셜러지 부분에 관계가 있고, 최근에 연대 김용학 총장님이 우리 고대에 오셔서 세미나 하셨다고 그랬죠? 혹시 뉴스 보셨나요? 무슨 종류 세미나 하신지 아시나요? 못 들어보셨죠? 제가 뉴스를 딱 붙여놨는데요. 김용학 연세대 총장 고려대 초청 특강대 있는데, 여기 보면 연결과 융합시대의 경계를 뛰어넘는 창조적 사고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죠? 뭐로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 보면 링크 딱 돼 있죠, 링크. 링크 돼 있잖아요. 링크 돼 있는데, 끈 돼 있잖아요, 끈. 끈 돼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지금 한국대학신문에 그래도 좀 다른 것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 네트워크 이론 전공자인 김 총장 딱 돼 있죠. 연대 총장님이 사회 연결망 이론으로 사회학과에 학위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연결과 융합의 시대인 오늘날 경계를 뛰어넘는 창조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돼 있는데, 이질적인 것들은 성능 순간 시작되고, 그리고 전문 분야가 사회 연결망 이론과 분석을 바이러스 확산 경로, 축구 패스맵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례를 활용해 이제 학생들의 공부한 독순 분야였는데, 그래서 저런 이 커넥티비티, 네트워크의 힘 했을 때 결국 이 전공하신 분은 자기가 보는 분야의 개체 정보와 관계 정보 이걸 가지고 했는 거잖아요. 결국 이 소셜 네트워크 이 부분은 하시는 일에서 관심을 가지면 그게 어떤 일을 보면 그게 가장 최초의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연결성에 대해서 전공한 분이 모든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주목했던 게 총장님이 연대 총장님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셨는데 바로 연결망으로 하셨구나. 그럼 재밌는 주가 되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연결망 네트워크에 대해서 밑에 수식 써놨는데요. 수식 부분은 건너뛰고요. 보면 여기서 이제 이런 연결망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같이 나타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연결망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요즘도 데이터가 접근할 수 있기 좋은 게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에 이제 요즘은 빅카인즈라고 해서 카인즈.or.kr이라고 한국 신문에 공개되는 정보가 이 한 DB에 다 들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지 말자 그러면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보면 빅카인즈라고 이제 딱 들어가 보면요. 뉴스 신청 분석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되는데, 여기 이제, 상세 검색이 있습니다. 상세 검색이 있는데, 검색을 누르고, 보면, 상세 검색이 있는데, 지금 검색 기간도 있죠. 그죠? 3개월, 6개월, 1년 돼 있고, 중앙지, 경제지, 지역 종합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기본 단어를 제가 만약 고려대학교로 넣으면, 자, 고려대학교를 넣으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중앙지, 경제지, 지역 종합지 이렇게 다 검색해보면 이제 고려대학교가 들어가 있는 뉴스가 다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하면서 여기 보안 상태를 너무 우습게 봤군요, 제가. 로그인을 딱 하고 회원 가입이 아니라 로그인을 했어요. 옛날에 로그인 안 해도 됐는데
자, 로그인 들어왔습니다. 로그인 들어왔고, 상세 검색에서 고려대학교. 이래하고, 3개월하고, 중앙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이렇게 해서, 방송사도 있는데, 방송사 빼고, 검색, 이렇게 하면, 비카인지에서, 여기 돈을 60억인가? 들여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에러가 떴네요. 이 년 차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카인지.5할증 캐리였거든요. 한 번만 더 30판이니까요. 네. 이거는 좀 고려대학교 이래하고 기간을 중앙지만 하죠. 뭐. 중앙지만 다 하고 네, 다른 거는 없고 중앙지만 해볼게요. 그다음 검색. 나온다. 아주 나오네요. 예, 30분. 예, 보니까 이제 보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 여기에 보면 관계도 분석 딱 나오죠. 옛날에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 고려대가 들어가 있는 기사를 쫙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관계도 분석인데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닌데요. 보면 여기에 그래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 데이터 처리가 관계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얘가 그림을 계속 그리는 제가 양이 많은 이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저녁 때인데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예상을 해보시면 결과물 나왔죠? 네. 자 보면 기사들이 쫙 있는데 고려대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이런 것들이 막 돼 있죠. 국민연금, 뭐 이소초구, 뭐 이런 이상화, 뭐 결혼, 뭐 이런 고려대학교 의료원 되는데 보면 고려대학교 들어간 키워드가 딱 나오죠. 약간 워드 클라우드에 해당되는 데는 그림이 그려지고 인물은 근데 총장님이 좀 크게 나오네요 보니까 문재인도 나오네요 고대. 김재호 나오고 또 의료원에 누구시 김효명 의료원장이 나오시고 나오고 기관 고려대가 같이 나오는 데가 보건복지부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희한하네. 뉴스에 4대 일간지에 나온 뉴스가 보건복지부가 나오고 장소 안암병원도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고려대학교가 있을 때 장소 한국 콜마는 뭔가요? 한국 콜마 제약회사인가요? 화장품인가요? 한국 콜마가 있네요. 법무부도 있고 장소 보면 대학 안동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원주시가 많이 나오고 거제시가 나오고 왓슨은 IBM 왓슨 인공지능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계를 확대해서 한신대 뭐 이런 되는데 사실 이 데이터가 잘 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잘 분류를 해서 아까 제가 개체 정보도 재밌지만 개체와 개체 사이 관계가 재밌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1학년은 뭐에 관심이 있고 이 환자는 뭐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그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사회 연결망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나중에 요거를 들어가서 학교 사례가 있는데요. 학교 사례 클릭을 하셔서 우리 학교가 처음 만들어진 1905년을 넣으시면 아까 그거를 비밀 자료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에 대한 학과별 생각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우리 학부생들 대상으로 그림을 그려본 거거든요. 보면 화면에 이제 화면에 좀 화면 작죠? 작은데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단과정별로 있거든요. 보면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단어를 글을 쓴 겁니다. 그 글을 써서 보면 사회체육학부는 커리큘럼, 내용, 진로 상담 이렇게 있고
대학, 뭐, 교양 교육 과목. 그게 사실은 완벽하진 않지만, 국제 스포츠 학부는 왜 우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정보보호하고 다양성, 간호학과 어디 있나요? 간호학과 없나요? 예? 근데 간호대학 있네. 간호대학은 관심이 거의 딴 데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전공 과목, 수업, 뭐 과목, 전공 이런 데 있는데, 뭐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를 그림을 잘 분석을 하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회 연결망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에도 이런 R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제가 왼쪽에 요 라인만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요 라인만 그려보면 R은 무료니까요. 여기서 라이브러리 해서 I 그래프 이렇게 하고 이제 G1이란 거를 그래프인데요. 여기 엣지, 아까 엣지가 연결하는 거라 그랬죠. C인데 1에서 2, 2에서 3, 3에서 1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노드가 3개란 뜻이고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딱 그리면 이제 그래서 플랫 G1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별로 생각보다 이쁘지 않죠, 그죠? 여기 1, 2, 3에서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릴 때 이제 방금 했는데 이제 실습이라기보다 제가 지금 실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그림 그릴 수 있으면 또 좋잖아요, 그죠? 좋은데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네트로, 파젝, 게피, 노드, 엑셀 돼 있는데 엑셀을 많이 쓰시면 노드 엑셀을 하셔도 됩니다. 노드 엑셀이면 여기 가보시면 엑셀에다가 애드를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에다가 이 그림을 요 칼럼 2개를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 다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from to 있잖아요. from to라는 거를 노드 엑셀을 이렇게 그 엑셀에서 넣어서 쭉 칼럼을 2개 내주면 첫 번째 칼럼은 예를 들어서 교수님 성함, 다음 두 번째 칼럼은 그 교수님이 썼던 논문 어떤 분야, 그걸 쫙 이렇게 두 칼럼으로 길게 쓰면 얘가 그림을 한데 합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엑셀을 많이 쓰시면 이걸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 네트로란 거를 이제 볼 텐데 네트로란 거를 이제 저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도록 엑셀에다 넣어놨거든요.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 제가 최근에 과제를 제안했었어요. 연구 과제. 연구 제가 그 책임자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포항가습기연구소, 그다음에 대전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그리고 고려대 저희터, 그다음 키스 정부, 그다음에 울산과기대 이렇게 해서 제가 팀을 꾸렸거든요. 팀을 꾸려서 각 팀에서 뭐에 관심 있는가 키워드를 딱 썼습니다. 여기서는 전국 소재 전자구조고, 그리고 세미콜론 나누고 구조, 조성, 두께 이렇게 된 X선이고 나누있죠. 이렇게 돼서 각 기관에 키워드를 딱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눈이 복잡죠, 그죠? 복잡한데 얘를 아까처럼 네트워크 분석을 딱 그림을 그리면 분야별로 딱 묶이는 게 되면 신기하겠죠, 그죠? 이거를 제가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보기에 매크로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아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네트워크도 자료 파일로 변환 이라는데 여기다가 실행을 해서 실행하면서 출력 파일 이름을 제가 과제 키워드 이렇게 하면 딱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저장하고 나면 이제 제가 네트로라는 것을 실행합니다. 네트로 아까 몇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데 네트로를 이제 실행을 해서 제가 오픈해서 VNA 텍스트 파일에서 complete 방금 돌리면 요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요 파일이 만들어지도록 제가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컴플릿해서 이제 방금 과제 키워드였죠, 그죠? 과제 키워드였는데 과제 키워드 있죠, 이게. 과제 키워드 선택해서 열기를 하면 오케이 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지금 정리 안 됐죠, 그죠? 정리 안 됐는데 제가 번개를 박치면 닥치면 다 됩니다. 자, 이래 아까 그 키워드. 제가 이거 뭐지? 제가 하면서 이게 갑자기 마술인 것 같은데요? 이게 없어졌네요. 어디 갔지? 떨어졌나? 여기 보시면 아까 그 테이블을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게 보이죠? 보면 여기서 이게 세 기관에서 공통된 나노 입자에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키스트 합성분원이 고려대와 그렇게 돼 있구나. 이 그림을 그릴 때 원래 그 생각 안 하고 키워드 뽑은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대전에 있는 기초학지원연구원하고 그 포항가속연구소가 비슷한 연구를 하고 나머지 세 기관이 비슷한 연구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키워드 당기라는 게 탁 나왔죠. 그래서 이 개체 정보를 정확히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개체 정보라는 데는 키워드를 또 개체 정보를 정의한 상태에서 관계 정보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그리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어떤 키워드를 통찰력 있는 그 단어를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재미로 딴 거 한번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예, 딴 하나만 이제 그려보고, 제가 실험장치. 자, 실험장치는 지금 보면, 우리가 과제 입장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원 같으면 병원마다 장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거를 목록 보고 찾기 힘들잖아요. 그죠? 힘든데, 여기서는 이제 포항가속연구소에 이런 게 있고, KBSI는 여기 있고, 이렇게 딱 썼습니다. 이렇게. 요래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요거를 제가, 네트워크를 그리기 위해서 요걸 쭉 해서, 보기에, 매크로 보기에, 네트워크도 자료 파일 변환해서, 여기서 이제, 실험 장비 목록, 이렇게 딱 했습니다. 자, 실험 장비 목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네트로에서 오픈에 VNA 텍스트 파일에 컴플릿에 실험 장비 목록이 나올 겁니다. 실험 장비 목록. 네, 여기 있다. 딱 해서 딱 그리면 처음에는 난잡하잖아요. 그죠? 난잡한데 얘를 번개를 딱 치고 나면 딱 되죠. 여기 보면 제가 그림을 보면 라벨을 지우고 화면을 지우고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꾸미는 걸 하는 거죠 지금. 네.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따로 노원에 생각되죠. 따로 노원에 그럼 딱 해서 오른쪽 보고 보면 대전에 KBSI는 장비가 따로 가지고 있구나. 돼 있고 여기는 어딜까요? 아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유니스트가 제일 중심에 있고 여기에 포항가속연구소가 또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장비면에서 이게 어떤 장비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만약 이런 그림을 병원에 적용한다면 아니면 병원 내 어떤 과별로 이걸 장비를 정의한다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아는 병원하고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하고 장비가 공통시인 게 뭐가 있고 어떤 병원마다 있을 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장비가 뭘까 바로 볼 수 있겠죠. 그 보여줄 때 이거를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건 다 없는데 이렇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왜 표현하기에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이런 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보면 이런 네트로, 파제, 개피, 노드엑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설치하는 게 여기 링크 다 있거든요. 링크 있고 사용법 여기 해놨습니다. 해놨고 동영상 쓰는 법도 누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VNA 형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굳이 이런 프로를 안 쓰고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어떤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기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젝으로 되어 있는 거는 파젝을 보면 또 다른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살짝 이런 게 네트워크 분석되어 있다. 되는 제가 프로그램 깔아놨거든요. 라지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되는데 이거 쓰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병원에 있는 장비 전부 다 그리는 거. 이런 거 그린다 그러면 이제 예를 할 때 이제 파젝이라는 거 프로그램 제가 이때 깔아놨는데요. 파젝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거 좀 그림이 좀 아까보다는 덜 예쁘죠, 그죠? 예, 덜 예쁜데 그래도 얘도 나름 이게 장비 실험 장비 1, 실험 장비 목록 이렇게 딱 돼 있고 이제 이거는 드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게 이제 요거는 이런 그림으로 키스트 전북 분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 그림은 아까하고 그림이 다르죠, 그죠? 다른데 얘를 레이아웃을 에너지 요런 그림을 딱 그리면 아까 그림 비슷하죠?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파이고 저온 장치고 이렇게 쭉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네트워크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파젝이라는 게 있거든요. 게피라는 게 있거든요. 게피는 왠지 좀 이뻐 보입니다. 좀 이쁘지 않나요? 예,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있을 때 과연 많은 경우는 저 가해 장비만 가지고 있는지 많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게 포함되어 있을지 그런 그림 혹시 이전에 있나요? 그런 분석이 되어 있나요? 병원 가지고 있는 기구들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죠. 인공지능은 바로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법론에서 빨리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데이터를 찾아 들어가는 거고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여러분. 네,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습을 이렇게 해보면 그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니고요.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서 좀 기뻐하신 것 같은데요. 혹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네, 수고해주신 김근태 교수님 큰 박수로. 여러분들이